네, 반갑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종원입니다. DSC 혁신 사업 기술이전 세미나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위험 작업 수행이 가능한 고하중 취급 로봇 그리고 제어 장치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험 작업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된 시점에서 어떤 위험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 최대 이제 그 회사의 사장님까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위험 작업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기계로 대처할 수 있냐, 로봇으로 대처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저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로봇 연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사실 저희가 여기서 출발했던 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 작업용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 위험 작업, 일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 대신에 쓸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험 작업은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류 작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많죠. 아직 많은 작업들이 있어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이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비정형화된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상하차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건설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 환경은 굉장히 비정형 작업이고 로봇이나 자동화하기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건설 환경이 굉장히 위험 작업 환경에 있을 수 있고요. 제철소 그리고 여러 가지 지하 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위험 작업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량물의 정밀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kg 정도를 핸들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업이 굉장히 복잡해서 자동화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컨셉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을 현장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 그 위험 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작업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데는 로봇 제어 장치를 이용을 해서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로봇의 워크스페이스는 사람보다 약간 더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높이 약 2.2m까지 팔이 닿을 수 있고 사람과 대비했을 때 좀 더 큰 형태의 로봇의 구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로봇의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은 크기가 약 180cm 그리고 너비가 약 70cm로 그리고 높이가 최저일 때 120cm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리프트가 최대로 위로 올라갔을 때 약 2.2m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량은 620kg 정도이고요. 이동 속도는 약 6km/h가 되겠습니다. 팔 길이는 사람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1.1m 정도 되는 팔 길이를 가지고 있고 최대 페이로드는 한 팔에 100kg씩 핸들링해서 200kg을 핸들링해서 위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 현장에 있는 다양한 밸브 시설을 제어를 한다든지 호스를 긴급하게 연결한다든지 위험 현장에서 어떤 위험 물질, 화학 물질 이런 것을 핸들링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무거운 물체나 중량물을 이송 그리고 어셈블리 작업, 심지어는 화재 진압 같은 것도 현재 가능합니다.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시스템은 현재 PC로 이렇게 MoveIt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마스터 장치를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를 해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로봇의 평가를 하고 실제 환경에서 리얼 월드에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로봇을 제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어떤 작업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대형 밸브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실제 소화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힘으로 물을 이제 끌어올 때 이렇게 밸브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어가 가능하고 아래쪽 같은 물류 이송이나 이런 무거운 중량물 이송 같은 것이 현재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커넥팅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그것들을 연결하고 뭐 볼팅하고 이런 작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로봇이 충분히 어시스트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정교한 뭐 랜선을 꼽는다든지 혹은 뭐 벽돌을 쌓는다든지 이런 조적 작업 같은 것도 로봇으로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상용 툴, 그래서 핸드 그라인더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핸드 그라인더로 이렇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모래 사대를 쌓고 드럼통을 옮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매니플레이션 태스크 중에 양팔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뭐 커팅해야 하는 그런 뭐 건설 현장이나 뭐 인테리어 이런 현장에서 커팅 작업 같은 것도 충분히 로봇으로 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영상이 굉장히 네, 그래서 전체적인 로봇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장면은 저희가 원자력 분야에서 굉장히 위험한 환경, 고방사선 환경에서 로봇을 운용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위험 현장에 로봇이 진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잔해물, 데브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로봇이 이걸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도로를 다시 복구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사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험 현장에서는 이제 그 도로 복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뭐 삽이나 곡괭이 같은 손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해서 현장에서 뭐 밸브를 조작을 하거나 혹은 어떤 긴급 임시로 처방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대를 활용을 해서 임시적으로 그쪽을 막거나 해서 추후에 제대로 된 복구가 있기 전에 임시 처방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고위험 뭐 어떤 뭐 화학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방사능 물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패키징을 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나른다든지 적재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위험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기술과 관련해서 그러면 위험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연구소 차원에서 뭔가 어떤 컨셉추얼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방사능 방제 훈련의 로봇을 적용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문에 어떤 유독 가스나 어떤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 인력에 의존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출 지점을 찾아서 신속하게 그것을 실링 막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제작된 쉴드를 가지고 로봇이 이동을 해서 그쪽에 문을 막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쉴드를 사실 사람이 저거를 직접 들고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로봇이 들고 이동할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현장에서 있으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또 다른데 활용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연구원에 저희 연구원 내부에 이제 원자로 시설이 있습니다. 원자로 시설이 하나로라는 원자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가정을 해서 로봇 테스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는 이제 그 쉴드를 가지고 가서 설치하는 작업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스프레이 폼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 접근을 해서 스프레이 폼으로 실링, 밀봉 작업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화학 물질이 샌다, 방사능 물질이 샌다 그럴 때 이렇게 실링이 가능하고 물론 이 작업을 사람이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한다면 잘 할 수 있겠지만 로봇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 환경에서 위험도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화재 진압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방제 훈련 때 이제 가상의 화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소화수를 방사를 해서 로봇이 핸들링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소화수 방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 분들도 하실 때 두세 분이서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반발력이 센 그런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로봇은 이제 큰 하중을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혼자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로봇과 관련해서 의뢰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표토를 샘플링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그 연구 과제로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토에 있는 샘플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 표토 샘플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겨울에 토양을 삽으로 이렇게 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표토 샘플링하기 위해서 땅이 꽝꽝 얼어 있는 땅에 이렇게 샘플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로봇을 이용을 해서 위험 지역 내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 그 샘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하나의 샘플러를 이용을 해서 땅에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캐리어의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샘플러를 집어서 그 인근에 있는 표토를 또 샘플링해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위험한 환경 내에서 로봇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23년 8월 31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로봇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투입해서 사실 어떤 실제 발전소의 위험 상황은 아니었지만 위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런 로봇 기술이 얼마나 활용이 가능한가라고 해서 이제 이 암스트롱이라는 로봇 외에 다른 두 로봇과 같이 세 대의 로봇을 직접 월성 원자력 발전 본부에 투입을 해서 거기서 로봇을 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건설 그리고 제조 그리고 이제 뭐 위험한 고위험군 폐기물 처리 그리고 화학 물질이나 뭐 폭발물 처리 그리고 사람이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반복적인 작업들을 대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새롭게 론칭한 프로젝트는 뭐냐면 한 중소기업과 같이 이 기술을 이전을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건설 현장에 활용하는 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난이도지만 로봇으로 자동화하기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정형 작업 환경이고 거의 매일 작업 환경 자체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치되어 있던 비계가 뭐 없어지기도 하고 물건이 적재됐다가 사라지고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대표적으로 이제 숙련공이 이제 굉장히 모자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력 공급에 굉장히 항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 고중량의 이제 볼트나 너트를 현장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볼팅하는 작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볼팅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소 작업이 많이 있고요. 그런 고소에서 볼팅 작업 자체를 이제 인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셉은 이 로봇을 이제 고소 작업차에 올려서 볼팅 작업을 사람 대신에 굉장히 고위험 볼팅 작업을 사람 대신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시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이제 철도 현장에 철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좌측에 있는 것처럼 철도 유지 관리 로봇을 가지고 위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뉴스로 간간히 접해 보셨겠지만 철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활선 작업이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활선이란 것은 전선에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유지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활선 작업 같은 거를 해야 될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감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로봇이 일본에서는 개발 중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 산업 업체에서 이제 스핀오프된 업체죠. 그래서 사르코스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양팔 로봇을 가지고 위험 작업을 하는 것에 많이 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물산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을 가지고
이런 볼팅 작업 로봇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을 특수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로봇들이 이제 모터 기반의 로봇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10kg 이상의 힘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하중 작업이나 그런 것을 한 굉장히 부적합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이 항상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2021년 있었던 이제 건설 근로자 수급 실태에 따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건설 인력이 부족하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건설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건설 시장의 규모는 이제 점차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사람이 직접 빔이나 이런 것을 가로질러서 혹은 타고 올라가서 볼팅해야 되는 작업을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 암스트롱 로봇을 이용을 해서 건설 현장을 작동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볼트 체결 기술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 이런 것을 통해서 조만간 상용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로봇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는 다양한 특허와 관련 기술을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조립체,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로봇 구동 장치, 그리고 이제 기술된 5건의 특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계도, 프로그램, 운용 기술과 같은 노하우를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비단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충분히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이제 발전 시설 혹은 이제 제철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 로봇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 환경에서 혹시 이런 로봇 기술을 활용하거나 직접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